안녕하세요. 위롤쌤입니다. 오늘은 왜 내신 1.4로도 합격하지 못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 나갔을 때 종종 요새 예시로 들었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종종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사 컨설팅을 나가거든요. 이 교사 컨설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작년 졸업생들의 입시 결과를 놓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디에서 아쉬움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학생부를 하나씩 살펴볼 때면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순간은 학생이 본인의 학생부에서 어떤 부분을 좀 미리 챙겼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예요. 예를 들어 대학이 주목하는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미리 고민하고 학생부에 어떤 항목에서 어떤 역량을 좀 부각시켜야 될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나만의 탐구력이나 사고 과정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일찍이 알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입체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생부가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인상을 깊이 남긴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였습니다.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었는데요. 이공계열을 희망했고 내신은 9등급제 1.4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교권 안에 드는 매우 우수한 학생의 성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생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물론 경희대까지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엔 설마요? 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다시 눈을 비비며 지원한 전형과 학생부를 제가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 학생이 넘지 못한 거예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가 3합 7이라는 이제 최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이가 수능을 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탐에서 3과목 이상 합쳤을 때 7등급 이내를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3과목 정도가 2등급 정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맞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거는 일종의 허들처럼 마지막에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데 이 기준을 넘지 못해서 아무리 성적이 좋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바로 경희대였어요. 경희대는 이 학생이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럼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가 우선인 전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학생의 2합5라는 수능 최저는 맞췄어요. 그런데도 불합격을 했던 것이죠. 일단 여기서 살펴볼 거는 경희대 교과 전형은 학생을 선발할 때 교과 성적 70%와 정성평가 30%를 이제 합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2합5라는 기준은 있었고요. 근데 이 학생이 이 최저는 통과를 한 거죠. 그런데 경희대 교과 전형에서조차 불합격을 했다는 거는 단순히 내신과 수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소가 이 학생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지역균형의 교과종합평가 30%는요.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특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요. 세부 평가 지표에 탐구력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목별 등급이 좋은가를 넘어서 전공 관련 과목을 도전적으로 이수했는지, 또 수업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탐구를 확장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학생의 학생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과목의 내신 1.4라는 숫자 속에는요. 이 학생의 3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공과 밀접한 물리, 화학, 미적분 등에서는 2, 3등급대를 받아 교과 내 균형은 좀 다소 아쉬웠고요. 이 학생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학업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또 매우 부족했고요. 또 3학년 1학기까지 세특에는 일부 과목에서 지적 호기심이나 관심을 보인 흔적은 있었는데요. 대부분 알게됨, 주장함, 정리함, 설명함, 작성함, 이해함 이런 식의 나열형 서술에 그쳤다는 것이죠. 그 활동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주도적인 탐색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맥락이나 사고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탐구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나 자기 주도적인 탐색의 흐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등급이 높아도 정성평가에서 학업 태도나 진로 역량과 같은 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서울대가 2026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특이라고 말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요.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의 역량을 살펴보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치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역량과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세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이 아이의 학생부에서 학생만의 그 탐구 깊이, 주제의식, 학습 태도, 전공에 대한 몰입의 흔적을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현재의 입시 흐름에서는 교과 전형조차도 학생부의 이런 질적 내용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등급이 높으면 유리하다 이런 단순한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경희대가 매년 이렇게 합격자들의 산포들을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등급이 좋은 학생들도 X 표시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X라는 거는 이제 이 학생이 불합격을 한 것인데요. 물론 이하보라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제 무조건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고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제가 봤던 이 학생은 정성표가 30%로 당락이 갈린 사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무리 내신이 높아도 이 정성평가 부분에서 이 학생이 뭔가 역량이 드러나지 않다면 아무리 교과 전형이어도 지금은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요즘 입시는 단순히 성적 좋은 학생을 뽑는 구조가 아니라 지적 호기심, 질문, 탐구 과정, 사고 확장성을 읽어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탐구력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범한 수업 속의 질문 한 줄, 책 한 권에서 떠오르는 의문 하나, 과제에서 드러나는 사고 흐름처럼 아이의 생각의 결을 드러내는 모든 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입시는 결국 성실하게 쌓은 학업과 스스로 질문하며 확장해가는 탐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신 1.4라는 숫자보다는 그 뒤에 어떤 생각과 탐구가 있었는지를 대학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아이가 질문을 잘 못한다거나 세특이 늘 비슷한 어휘로 반복되거나 탐구의 이런 출발점이나 깊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탐구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정관들이 보는 포인트들, 학생부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짧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현재도 현행 입시에서도 상위권대는 더 이상 순수한 내신만으로 선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